경제 민주화를 추진해 가겠습니다. 비정규직과 정규직 차별 없이 대우받도록. 자, 어제에 이어서 오늘 팩트체크에서는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아서 대선 공약 이행 상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 방송 보시고 원래 공약은 상황에 따라서 좀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냐, 너무 까다롭게 지적하는 것 아니냐. 사실 과거에 어떤 정치인은 그런 얘기도 했었죠. 공약을 어떻게 다 지키느냐고, 그걸 믿었느냐고 이런 얘기를 한 사람도 물론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미국에서 공약 검증과 팩트체크로 퓰리처상도 받은 기자와 이야기도 나눠봤다고 하니까 잠시 후 그 얘기는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김필기 기자, 오늘은 어떤 분야를 짚어볼 예정입니까? 예, 그 전에요. 어제 내용에 있어서 좀 일부 정정을 좀 하고 갈 게 있습니다. 예. 어제 4대 중증질환 이야기하면서 정작 환자들에게 부담이 큰 3대 비급여 부분에 대한 대책이 빠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예. 복지부의 해명에 따라서 확인을 해보니까 제 보도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. 당초 이 부분에 대한 야당의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요. 복지부에서는 이를 반영해서 지난해 대책을 내놨고요. 지금 일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. 예. 어떤 내용이냐면요. 먼저 대형 병원에서 선택 진료 자체를 줄이게 했고요. 또 남은 선택 진료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. 예. 자, 그리고 일반 병실 기준도요. 6인실에서 4인실로 바꿨고요. 또 간병인 관련해서는요. 병원의 간호인력 전문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. 예. 이 부분에 대한 따로 정정보도 요청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은 확실히 다시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 바로잡고요. 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꼼꼼히 따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예. 팩트체크가 팩트체크 당했군요. 예. 쉽게 얘기하면. 예. 제 자신에 대한 팩트체크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자, 오늘 할 얘기를 일단 넘어가죠. 그렇다면 여기 보면 이거 역시 이제 대선 당시에 걸렸던 플래카드들입니다. 예. 대부분 이제 중소기업, 주요업종, 대기업 진출 규제, 이른바 경제민주화 관련된 겁니다. 다 새누리당 거네요. 예. 중소기업 살리는 경제민주화 공정사회를 이루는 길, 동네 상권의 대형마트 진입 규제, 누구나 약속하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일. 경제민주화 관련 약속들이네요, 다. 예, 그렇습니다. 예. 경제민주화요. 상당히 지난 대선에 있어서 뜨거운 이슈기도 했고 또 많은 유권자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왔던 부분이기도 합니다. 예. 경실련의 집계 결과요. 현재까지 이 경제민주화 분야에서의 공약 이행률이요. 28%에 그쳤습니다. 예. 자, 항목별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. 대기업 신규 순환 출자 금지나 의뢰에 대한 보호 관련해서는 법제화가 되면서 어느 정도 공약이 좀 지켜진 편인데요. 근데 특히 관심을 끌었던 이 대기업 총수 일가, 지배구조 이런 관련된 공약. 구체적으로 횡령 같은 범죄의 형량을 강화한다든지요. 예. 사면권을 제한한다든지 국민연금이나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한다는 이런 공약들은 지금 거의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. 예. 자,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오히려 경제 살리기 위해서 재벌 총수 좀 봐줘야 한다. 규제도 좀 완화해야 한다.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? 지난번에 아주 끈질기게 나왔었죠. 예. 사면 얘기까지. 예. 자, 그러면은 현재까지 경제민주화 공약 이행 지금 이 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아마도 이분의 이야기로 들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인수위원회 때서부터 예. 정부의 과제를 선정할 적에 그 당시부터 벌써 경제민주화는 빠져버렸어요.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시고 난 다음에는 예. 좀 경제민주화에 대한 그런 느낌이 굉장히 취약해졌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사실 바로 뉴스룸에 출연했을 때 그 김종인 전 위원장이 한 얘기였죠. 예. 사실 이제 경제민주화 공약을 주도했던 분인데 예. 결국 이제 지금 상황에 보면 박근혜 대통령과는 좀 멀어진 사이라서 예.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좀 감정이 실린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예,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. 자, 이 부분을 한번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예. 자, 대통령 취임 후에요. 공식 연설에서 경제 관련 언급이 얼마나 있었는지 한번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. 예. 그랬더니 취임 첫 해 그리고 취임 첫 해 있었던 취임사와 시정연설에서는 경제민주화를
2번씩 언급을 했습니다. 예. 자, 그런데 이듬해부터요. 신년 기자회견부터는 이 경제민주화라는 단어가 사라졌습니다. 아예 한 번도 안 나왔나요? 예, 그렇습니다. 오히려 이 활성화 같은 거를 포함해서 경제라는 단어의 언급 횟수는 계속 있었는데 예. 경제민주화는 없었던 겁니다. 그러니까 정확하게 1년 된 시점부터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는 한 번도 대통령이 쓰지 않았다. 예, 그렇습니다. 이런 얘기네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종인 전 위원장이 그렇게 박한 평가를 했던 거에 있어서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셈인 거죠. 예, 예. 경제하고 또 관련이 깊은 게 이제 일자리 정책인데 그건 예. 어떻게 체크가 됐습니까? 행복한 일자리라고 묶어서 내놓은 그 공약이 48개가 있었거든요. 예, 예. 그 중에서 이 공약 이행률은 19%에 그쳤습니다. 상당히 낮은 편이네요. 그렇습니다. 예, 특히 이 분야에서 관심이 많이 갔던 게 비정규직 대책 아니었습니까? 예. 공약집을 살펴보면은요. 상시적인, 지속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의 실질적 고용 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겠다.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요. 예. 그런데 지난해 12월에 나왔던 이 비정규직 종합대책이요. 기억하시겠지만 비정규직의 근로가능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겠다 하면서 장그래법이라는 이름까지 붙이지 않았습니까? 예. 자,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 여론은 이거를 결코 실질적인 고용 안정 대책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. 그러니까 2년 더 늘리는 거다. 그렇습니다. 어찌 보면 이제 언발의 오줌 누기다. 그리고 비정규직을 오히려 더 고착화하는 것이다. 뭐 예.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요. 자, 그리고 또 나왔던 일자리 대책이 있었죠. 일자리를 지켜주겠다 하면서 공약집에 나왔던 게 고용 안정 및 정리해고 요건 강화였습니다. 예. 자,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부의 이행 의지는 어떤지 부총리 이야기 들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. 솔직히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정규직에 대한 과보 이 상황에서 또 정년이 60세까지 늘어난 상황에서 누가 정규직을 뽑으려고 그러겠습니까? 이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또 정규직은 한번 뽑았다 그러면은 그냥 평생 매겨 살려야 되고 이렇게 구조가 되다 보니까 이 노동시장 양극화가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예. 일자리 정책 면에서도 정부 의지는 상당히 좀 불투명해졌다.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예. 당초 공약과는 달리 말이죠. 예. 그래서 그 경제 상황에 따라서 수정이 좀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일부에서는 할 수도 있는데 예. 사실 저희가 어저께 얘기할 때 공약 자체가 너무 장밋빛이 아니었느냐. 예. 그러기 위해서 즉 공약을 내놓기 위한 어떤 목적으로 뭐 그렇게 볼 필요는 없을 수도 있겠으나 그냥 결과적으로 보자면 예. 경제 예측도 너무 장밋빛으로 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구심들을 많이 갖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예. 자, 상황 논리로 하면 어느 것이든 지켜지지 않더라도 할 말이 없는 것이지만 그렇게 볼 수는 없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많이 있죠. 예, 그렇습니다.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요, 이 공약 검증을 상당히 이렇게 정량적으로, 계량적으로 오랜 기간 해왔던 미국에서도 비슷한 고민이 있었습니다. 예. 자, 2009년에 퓰리처상을 받은 템퍼베이 타임스 폴리티팩트의 설립자인데요. 빌 아데어 기자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. 예. 그랬더니 그 빌 아데어 기자는요, 정치인은 근데 그런저런 논란, 그런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자기 말에 책임을 지는 게 기본이다. 그러니까 또 검증 가능하면서 유권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정보는 결국 공약이다.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예. 자, 실제로 이런 검증이요, 미국 정치권에서는 지금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. 또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폴리티팩트뿐만이 아니라 워싱턴 포스트 그리고 뭐 팩트체크 ORG 뭐 이런 여러 매체나 기관에서도 공약 검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. 예. 자, JTBC 팩트체크에서도요, 앞으로 공약 이행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또 유권자들에게 정확한 정보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. 예. 김필규 기자의 팩트체크는 사실 뭐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소소한 것들도 팩트체크를 하지만 이렇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들도 즉 무거운 문제들도 팩트체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도 한 것이니까요. 이틀 동안 잘 들었습니다. 김필규 기자의 팩트체크였습니다.